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 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2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TV 방송에 나가느라고 어제 TV 방송 때문에 유튜브 촬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특히나 오늘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린 점 이제 방송으로 찍으니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장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짧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나스닥을 먼저 지켜보셔야 하는데요. 나스닥 상황이 이제 이게 전주의 마감봉이었습니다. 전주 마감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죠. 이게 이번 주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상태는 이랬습니다. 어제 갑자기 나스닥이 반등을 해줬는데 그 이유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우선 주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히트맵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129달러를 찍고 잠시 반등을 줬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이 상승 추세를 깼지만 이 라인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110달러까지 다시 잡으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1월 달에도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것보다 실적 발표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된 상황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블랙아웃 기간 기억하시나요? 그 CPI나 FOMC 발표 전에 2주 정도 2주 정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말을 연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외부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받고요. 특히나 이제 이때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 바로 CPI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바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제 났는데요. 마이너스 7.7%로 대략 11주가량 하락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주택 판매 지수가 낮게 나오고 그리고 주택도 여러 가지 갈래로 나오거든요. 뭐 주택 착공 지수, 주택 착공된 것 중에 뭐 거래가 되는 것들, 뭐 판매 지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발표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상황 역시 6개월 이상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당장은 나오지 않고 그 후에 이제 좀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엔 다음에 있을 CPI에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거죠. 그 전에 보셨다시피 이미 CPI는 이미 예측치보다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택 건수나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제 전체적인 렌트비, 주택 건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결국엔 CPI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택의 가격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PI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CPI에 대한 것들이 점점 이제 신뢰도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은 이런 주가 발표인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연준 의원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리고 시장이 건강하냐 안 하느냐라는 것인데 결국 실적 발표에 그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고 특히나 미국 기업 그리고 수출 기반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페덱스나 나이키의 실적이 예측치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높게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페덱스는 어닝이 약간 미스가 냈고 나이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예측치 자체가 저번 분기보다는 뭐 굉장히 이제 하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나 이런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사실 달갑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내부에서 인력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죠. 그런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다음 연도에 있을 실적 발표를 지금 끌어와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 연도 1월 달에 있을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시장이 지배적이게 되면서 그 전과 마찬가지이지 않는 이렇게 5거래 이상으로 하락을 해주다가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어닝 미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어닝 쇼크가 났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어제 방송 그리고 이제 시황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장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미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스닥의 선물장이 있습니다. 선물장 이후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있는 코스피 9시 한국장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9시 이후에 이미 봤죠.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후에 나스닥이 또 이제 본장이 개장이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좀 하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를 또 많이 띄워준 빅테크 위주로의 하락이 눈에 띄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고 이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호재가 목마른 상황에서 어떤 것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23일 오늘 기준 10시 30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CPI가 안 좋게 나온 상황이죠. 결국에 우리한테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7.1%입니다. 그것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낮게 나왔다라는 거죠. 낮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CPI 이후로 PCE 역시도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일 바로 크리스마스 휴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장 이후로 이렇게 3일 동안 또 연장으로 이제 오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26일 크리스마스 휴장에 앞서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가벼운 코인들 혹은 이제 신규적으로 세력의 진입이 많이 확인된 코인들이 잠시 이제 우리가 보지 않는 그리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에서는 펌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랠리가 짧게나마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살펴보실 것은 결국에 히트맵 상으로는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좀 띄어줬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이 중요한 지지선을 잘 지켜주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결국엔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호재로서 작용이 되면서 전체적인 장이 과연 올려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결국 하락과 상승의 폭이 굉장히 좀 좁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지금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0% 이상으로 좀 보여주는 입장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관의 매도가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해 보이지만 중간에 이제 하락도 많이 해주고 올라가고 하락해주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 이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많은 분들께서 가져가야 하실 것들은 우리 비탈린 부테릭이 2023년 중요한 3가지 이슈 말했죠. 비탈린 부테릭도 말했던 것이 결국에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했죠?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도달을 했고 지금은 비록 이제 마이너스가 크고 지금 하락할 수는 있지만 상승장이 온다면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돈이 몰리고 있고 수급이 몰리고 있고 특히나
독일이 또 중국 쪽에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제가 10월 달에 말했죠. 10월 달에 독일이 중국의 시진핑이 3년 이미 결정이 나자마자 갔거든요. 결국에 이런 흐름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시장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이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어디에 돈이 모일지 결국 생각해보면 코인 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미 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반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힘든 것보다 결국에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코인은 없어진다. 스캠이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했으니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꼭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의 이제 맞는 시드에 맞춰서 아 나는 어디에 맞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 꼭 아시고 이제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저점을 위협하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 이상으로 떨어진 하락이 나올 것이다. 제가 주봉상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달 동안 유지되고 있는 관점인데 결국에 15.5K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이 있어야지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렸던 것은 18.5K 이상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찐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가지 관점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서 어디에 어떻게 내가 얼마큼 진입을 하시면서 좀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느냐 내 이제 전체적인 시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번 주가 끝나면 결국에는 2022년이 일주일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거의 하락을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주시고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상을 매일매일 제작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유튜브 계정 아니면 지금 아래 보시는 이제 카카오톡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관련돼서 질문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답장을 해드리니 이제 참여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제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